안녕하세요. 뇌졸중 해치 트레이닝 연구소의 안영재 소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희는 뇌졸중 후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자가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해치 트레이닝이고요. 해치라는 것은 알을 깬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애라는 알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해치 트레이닝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10가지 원칙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가능한 높게 설정하라입니다. 목표만 생각하더라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고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설레이는 그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은 실망 또한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라.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활이라는 아주 긴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원대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그 목표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대부분 뇌졸중 환자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은 아무런 목적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재활을 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밀한 계획과 단계가 필요하세요.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스텝별로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1단계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2단계는 무엇하고 3단계는 무엇을 하는데 이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은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밀한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저희가 여기서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계획을 쭉 짜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간의 한정도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는 기간도 정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이런 횟수 이러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세팅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런 계획적 로드맵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런 로드맵이 구성이 됐다라면 각 스텝별 수행 계획이 필요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게 되시면 나오는 것처럼 1단계라는 어떤 지팡이 없이 제자리에서 걷기 1분에 60번 하기를 2주일 안에 완수할 거라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해치 슈파인 액티비티를 한다, 프론 액티비티를 한다, 그리고 고관절을 스트레칭 할 거고 내 복부를 안정시키는 코어 프로그램을 할 거야. 그래서 하루에 몇 분, 그리고 지금 하는 제자리에서 걷는 연습은 하루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안에 이거 내 목표를 완성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씩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 굉장히 치밀하셔야 돼요. 처음에 짜게 되면 겪는 게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선은 한번 짜보셔야 돼요. 일단은 한번 짜 놓으셔야지 수정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발전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구성하라. 이게 바로 해치 트레이닝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라. 세 번째는 꾸준히 실천하라입니다. 자, 원대한 목표와 그 목표로 올라갈 계단을 다 설정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지속성을 위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병원이나 센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치료 이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을 봤더니 대부분 걷기 운동 정도만 하시는데요. 그것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헬스장을 생각해 볼까요? 몸짱이 될 거야 라는 목표로 운동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헬스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세요. 저희 센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실제로 하시거든요. 그냥 뇌졸중 재활이 아니라 건강한 몸 만들겠다고 오신 분들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몸에 투자를 해주거든요. 뇌졸중 재활이라는 것을 한다라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결국엔 시간 싸움이고요. 계획의 효율성의 싸움입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에는 꾸준한 실천이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대한 목표, 그리고 계획, 계단을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은 재밌거든요. 희망도 생기고요.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은 더욱더 이 재활 운동에 몰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꾸준히 실천하는 실천력을 만드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뇌졸중 후유증 앞에 서 있을 때 보면은 너무도 두려워하세요. 안 될 것 같고 너무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 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올라와요. 안 될 거야, 안 되지,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잖아. 이쪽으로 한번 방향성이 틀어지면 이미 재활치료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우선 처음에는 나의 원대한 목표를 믿고, 계단을 믿고, 하나하나의 스텝 계단을 믿고 꾸준히 실천할 시간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구나 되거든요. 시간과 그 과정 속을 믿다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은 그 순간부터 나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뇌졸중 재활이라는 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힘도 생기게 됩니다. 자, TV 화면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서커스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던가, 아니면 외주를 탄다던가, 아니면 높은 공중 그네에 매달려서 공중제비를 돈다던가, 많은 것들을 해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나는 무엇을 할 거다, 외발 자전거를 탈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고 첫 번째부터 연습 단계를 거쳐서 올라간 거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겁니다. 재활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했으니까는 이 과정을 믿으시면 돼요. 우선은 이렇게 믿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은 그 다음은 나를 믿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선은 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벌써 반으로 왔네요. 자, 다섯 번째는 기록하라입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내 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몸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미세하게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100m를 걷는데 어떤 환자분은 27초가 걸렸어요. 근데 한 3개월 있다 보니까는 24초가 된 거예요. 이걸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인지 못합니다. 측정과 기록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 몸이 변한다는 것 자체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 내 몸은 변하지 않아 라는 그런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록하셔야 돼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록하고 적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내가 재활 운동을 하는데 나의 재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몸을 알게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의 원대한 목표도 적고요, 앞에서 말했던 계단을 짜놓은 것도 적고요, 그리고 꾸준한 실천을 위한 나의 다짐도 적어놓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의지도 적어놓고요. 이러한 기록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나만의 역사가 되거든요. 뇌졸중이라는 아주 거대한 적과 싸워서 이긴 나만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니 기록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변화가 없다면 방법을 바꿔라입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보시면은 습관적으로 하셨던 운동만 계속 하시거든요.
하지만은 저희 해치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1단계에서 5단계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내 몸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록도 하시고 하시니까는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재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수행 과제를 열심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면은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또 바꿔보고 해서 그 계단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 단계는 더 어려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맞지 않다라면은 그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런 목적도 그리고 계단도 설정되지 않는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하던 운동을 하고 있고 내 몸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도 모른다면은 안타깝지만 그것은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내가 계속적으로 수정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 계단을 올리기 위한 방법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와 맞는 운동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조금씩 개선되다 보면은 내가 원하던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7번째입니다. 7번째는 함께 노력하라입니다. 함께 노력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재활치료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혼자서 계속 꾸준히 한다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목표와 계단을 만들어준 동지들이 같이 있고 옆에 있는 동지가 이룬 성과를 축하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밀어주고 땡겨준다라면은 훨씬 더 재활의 효과가 좋아집니다. 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장기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함께 걸어줄 동지가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응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은 무엇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들이 필요해요. 원동력을 공급받고 내가 꾸준히 실천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는 어떤 일이든지 세상 모든 일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나의 재활치료에 도입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빠 너희들하고 다시 캠핑 가기 위해서 재활운동 시작했고 단계는 이렇게 될 거야.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아빠랑 다시 캠핑 갈 수 있어. 아빠 믿지? 아빠 응원해줘.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맛있는 저녁 만들어 줄 건데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재활 운동을 이렇게 할 거고 계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고 하루의 운동은 요만큼 할 거야. 엄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응원이 꼭 필요해. 라고 말을 던져놓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응원이 계속 오고 그들도 나의 재활치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창피해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그러시면은 나도 모르는 큰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8번째입니다. 8번째 원칙은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입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의존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냥 나는 조금 불편한 것 뿐인데 자꾸 어떤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주변 사람의 손을 빌리게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시는 게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다 보면은 더욱더 불편해지고요.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컵에 물을 따르는 것조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하셔야 돼요. 재활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하고 내가 주관해서 하려고 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도 1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9번째입니다. 뇌졸중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언어나 인지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체 활동 쪽으로만 재활이 포커싱 되어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감정 활동이라든지 인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감각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나의 뇌를 다양한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활동들을 수행하셔야 돼요. 독서도 재활에 굉장히 좋고요.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재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재활에 되게 좋고요. 내 몸을 상상하는 운동, 그런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의 뇌를 깨워주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돼요.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재활의 범주를 신체 활동으로만 이렇게 국한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다양한 활동인데 이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준비할 계획이니까는 오늘은 큰 제목만 우선 기억해 보세요. 버라이어티한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10번째 원칙은 뇌는 변화한다라는 것을 믿어라. 뇌의 가소성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전거를 타지 못했다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뇌가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피아노를 못 치다가 피아노를 배운다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 뇌가 변한다는 거고요. 음식을 맛있게 못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는 것도, 영어를 못하다가 영어를 하는 것도 뇌가 다 변화한 거거든요. 실제로 뇌졸중에서 손상을 받는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대개 5에서 10% 내외 정도 손상이 돼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신체가 갖게 되는 장애는 굉장히 큰 거죠. 물론 손상받은 곳은 잘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뇌를 변화시켜서 다시 훈련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외발 자전거를 타거나 기인들, 어려운 동작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뇌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뇌졸중 후유장애도 똑같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뇌가 한번 뇌졸중을 겪었다고 뇌가 완전히 재생 불가능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과소성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것이 뇌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의 가소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뇌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기고, 또 재활치료는 이 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저희 헬스 트레이닝의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자, 어려우셔도 한번 지금 공책을 꺼내시고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세팅 한번 해보세요. 그 세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재활은 시작되시는 거예요. 원대한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성공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실패한 건 아니에요. 과정 아니면 성공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